안녕하세요. 유튜브 채널 잉글리싱의 시브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드디어 우리가 전치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영어 문장에서 전치사가 정말 시도 때도 없이 나와요. 그런데 전치사는 한국말로 무슨 뜻이다 라고 말하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어요. 좀 추상적으로 다가가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러다 보니 저도 여전히 헷갈리는 부분 중에 하나예요. 근데 전치사가 영어 문장에서 어떤 역할을 하는지, 어디에 위치하는지, 누가 어울리는지를 좀 정리해드리면 영어 학습자 입장에서 전치사를 좀 받아들이는데 편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번 영상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바로 시작해볼게요. 자, 여기 타이틀 보면 제가 전치사라고 적어놓고 옆에 영어로 preposition 이렇게 적어놨어요. 여기 pre가 전, 이전이라는 의미로 사용된 거고요. position은 위치 할 때 포지션입니다. 그래서 전에 위치한다라는 뜻이겠죠. 전에 위치한데 뭐 전에 위치하냐면 보통은 이렇게 명사 전에 위치하고 이 명사를 이 전치사의 목적어라고 불러요. 근데 이 전치사를 잘 이해하려면 육형식 동사 도표를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이 영상이 좀 쉽게 다가오실 거예요. 자, 요 밑에 보면 제가 전치사를 몇 개 정리해 놨습니다. 이게 다는 아니에요. 더 있긴 한데 우선 생각나는 것만 정리해 놨어요. 이 각각의 전치사가 어떤 의미로 사용되는지에 대해서 설명하는 게 이 영상의 목적이 아니기 때문에 그냥 소리만 한 번씩 빠르게 내고 그 다음 내용으로 넘어갈게요. at, on, in, to, into, onto, of, off, out, with, about, for, by, words in front of, behind, next to, around, near, between, among, under, below, above, through, except, since, until, like, and so on. so on이라고 하면요, 요거는 우리 한국말로 등 또는 등등 이란 뜻이고, 그리고 and, etc 라는 표현도 있어요. 얘는 풀어서 쓰면 etc 라고 씁니다. and so on이나 and etc나 둘 다 등등 이라는 뜻으로 쓰여요. 요거는 결과적으로 좀 알려드렸습니다. 자, 전치사는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런 전치사들이 한국말로 정확하게 무슨 뜻이다 라고 말하기가 좀 애매해요. 왜냐면 어떤 맥락에서 사용되는지에 따라서 한국말로는 좀 다르게 해석될 수 있거든요. 자, 요런 전치사는요, 팔품사 중에 하나입니다. 자, 이 팔품사표는 이전에도 몇 번 보여드렸어요. 그래도 반복적으로 해서 나쁠 거 없으니까 다시 좀 설명을 드리자면, 첫 번째는 명사 네모치기로 했죠. 그리고 대명사는 명사를 대신하는데 명사 취급하면 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형용사 밑줄치기로 했어요. 동사 동그라미, 부사 괄호, 접속사 밑줄 3개, 감탄사는 우리 아직 안 배웠어요. 그리고 남은 게 전치사네요. 자, 근데 전치사가 명사 옆에도 이렇게 쓰이고 형용사 옆에도 이렇게 쓰이고 부사 옆에도 이렇게 쓰였습니다. 그 말인즉슨 이 전치사 구는요, 명사 역할, 형용사 역할, 부사 역할 다 할 수 있다라는 뜻이에요. 근데 여기에 제가 그냥 전치사라고 적어놓지 않고 전치사구라고 적어놨어요. 우리 구라고 하면 두 글자 이상이라고 했죠. 전치사가 preposition이라고 했잖아요. 보통은 전치사는 전치사의 목적어, 즉 명사 형태와 함께 이렇게 사용돼요. 그러면 기본값이 두 단어 이상이죠. 그래서 전치사구라고 적어 넣은 거예요. 자, 그 다음 표 이렇게 보면 제가 전치사구 형태가 뭐가 있는지 좀 정리를 해놨어요. 자, 여기 전치사구라고 하면 전치사랑 전치사 목적어랑 함께 쓰이는 건데, 이 전치사 목적어 자리에는 명사 형태만 이렇게 들어가요. 그런데 이 전치사 뒤에 매번 이렇게 명사만 들어가는 게 아니라 동사도 들어갈 수 있고 이렇게 절도 들어갈 수 있어요. 근데 제가 이 전치사 뒤에는 명사 형태로만 들어갈 수 있다고 했잖아요. 그럼 이 동사랑 절을 명사 형태로 바꿔줘야 됩니다. 어떻게 바꾸는지 좀 알려드릴게요. 동사 같은 경우는 동사를 명사로 바꾸는 거 우리 동명사도 있고 to 부정사도 있다고 했습니다. 자, 전치사 뒤에 사용되는 동사를 명사화 시킬 때는 동명사 형태밖에 안 돼요. 그래서 이렇게 ing를 붙여서 명사화 시켜주는 거예요. 요거를 우리는 문법용어로 동명사라고 합니다. 그럼 절은 어떻게 하냐면 주어는 그대로 살리고 이 동사를 ing를 또 붙여요. 근데 이때는 요거를 명사로 인지하는 게 아니라
형용사로 인지해서 이 명사에 대한 부가 설명이 뒤에 붙은 형태라고 받아들이시면 돼요. 그리고 이렇게 동사 뒤에 ing를 붙여서 형용사 역할로서 사용하는 형태를 문법용어로 현재 분사라고 하는데 우리 아직 현재 분사 안 배웠습니다. 그래서 문법용어는 지금은 크게 신경 안 쓰셔도 돼요. 자, 그래서 이렇게 전치사의 목적어가 명사일 때는 그냥 명사 그대로 써주고 동사일 때는 ing 붙여서 명사화 시키고 절일 때는 동사 자리에 ing 붙여서 명사 뒤에 형용사가 붙은 형태로 사용하는 겁니다. 자, 이렇게 이론적으로만 아는 것보다는 좀 예문을 보면 이해가 쉽겠죠. 그래서 예문 준비해 봤습니다. 난 그거 괜찮아 라고 하면 괜찮대요. 누가? 내가. 뭐에 대해서? 그거에 대해서 괜찮다고 하죠. 그거 하는 순간 그냥 명사라는 느낌이 듭니다. 이거는 전치사 with와 함께 I'm okay with it 이렇게 쓸 수 있는 거예요. 자, 근데 난 야근하는 거 괜찮아. 야근하다 라는 거를 야근하는 거 이렇게 명사로 바꿔준 거죠. 이거 바꾸면 I'm okay 똑같이 쓰고 with working late hours 이렇게 쓸 수 있는 거예요. 사실은 work late hours 야근하다인데 여기에 ing를 붙여서 명사화 시킨 겁니다. 자, 그 다음 난 우리 강아지가 내 옆에서 자는 거 괜찮아 래요. 또 괜찮대요. 그러면 또 I am okay 하면 되겠죠. 근데 뭐랑 괜찮냐면 우리 강아지가 내 옆에서 자는 거 괜찮대요. 이렇게 길어지면 동사부터 찾으라고 했습니다. 잔대요. 누가? 우리 강아지가. 어디에서? 내 옆에서. 장소 부사가 되겠죠. 그래서 이 절은 with 뒤에 이렇게 주어는 그냥 명사로 쓰고 동사는 현재 분사, 형용사 형태로 이렇게 쓸 수 있는 거예요. 자, 이 표는 전치사 뒤에 명사만 올 수 있다고 보통은 배우는데 동사랑 절도 이렇게 명사 형태로 올 수 있는 걸 좀 보여드리고 싶어서 넣어봤습니다. 자, 근데 여기서 또 알려드리고 싶은 게 전치사가 항상 전치사 목적어랑 함께 구의 형태로 사용되진 않아요. 전치사가 단독으로 사용될 때도 있습니다. 그 예시를 좀 이렇게 정리해 봤어요. 자, 뭐가 잔뜩 있는 것 같은데 너무 복잡하게 생각하지 말고 하나씩 볼게요. 자, 구동사, 생략 이렇게 나눠봤습니다. 자, 구동사는 또 크게 1형식, 3형식 이렇게 나눠놨어요. 자, 1형식 구동사는 주어랑 동사만으로 마침표 찍을 수 있는 거예요. 3형식은 주어, 동사만으로 안 됩니다. 목적어 반드시 있어줘야 되는 형태입니다. 그리고 구동사는 그전에도 몇 번 말씀드렸는데 두 글자 이상인데 하나의 뜻을 가진 동사를 구동사라고 합니다. 자, 예문으로 이해해 볼게요. 자, 첫 번째 1형식 구동사 가는 길에 들려 라는 말을 할 때 영어로 우리가 stop by on your way 이렇게 말할 수 있거든요. stop은 멈추다 그리고 by는 뭐뭐 옆에 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직역을 하면 뭐뭐 옆에 멈추다인데 이거를 함께 사용해서 어디 어디에 들리다 라는 이제 파생되긴 했지만 새로운 의미로 사용된 형태인 겁니다. 그리고 on your way는 문맥에 따라서 가는 길에도 되고 오는 길에도 됩니다. 어쨌든 네가 이동하는 그 길에 라는 뜻이에요. 자주 쓰이는 거라서 좀 넣어봤어요. 자, 여기 by 뒤에는 따로 명사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by의 기능은 이 stop이라는 동사와 함께 합쳐져서 새로운 의미로 사용되는 형태이기 때문이에요. 자, 그 다음 구동사 3형식. 자, 집에 오는 길에 주문한 거 픽업해줘. 이거 영어로 바꾸면 pick up the order 하고 집에 오는 길이라서 on the way home 이렇게 쓰면 됩니다. 자, on your way도 많이 사용되지만 on the way home, 집에 가는 길에 라는 말도 우리 자주 사용하죠. 그래서 덩어리로 좀 기억하시라고 이렇게 넣어봤어요. 이거는. 자, 여기에 사용되는 up은 픽이랑 함께 사용되는 up인 거예요. 그래서 the order를 전치사 up의 목적으로 보지 않습니다. 1형식 구동사와 마찬가지로 얘는 동사의 부분으로서 존재하는 거예요. 자, 근데 이렇게 3형식 구동사를 쓸 때 이 목적어 자리에 대명사가 들어가게 되면 이 구동사 사이에 그 목적어가 들어가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렇게 사용하게 되면 pick it up, on the way 이렇게 사용할 수 있는데 이런 경우에는 전 어떻게 보냐면 이 up을 동사로 보는 게 아니라 약간 형용사의 느낌으로 받아들이긴 해요. 그래서 5형식 형태의 동사의 느낌으로 받아들이기도 합니다. 근데 이건 개인적인 의견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그냥 이렇게 변형했다 라고 받아들이셔도 됩니다. 자, 이 부분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전치사 또는 부사가 어떤 동사랑 함께 사용돼서 자, 이 동사가 가지고 있는 의미에서 파생됐긴 했지만 좀 새로운 의미로서 사용되는 형태로 사용됐을 때는 그때는 전치사 또는 부사 뒤에 따로 전치사의 목적어가 붙지 않는다 정도까지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은 생략됐을 때예요. 생략됐을 때도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눠봤어요. 첫 번째는 화자, 청자 둘 다 알 때.
두 번째는 앞에서 먼저 언급될 때. 자, 화자, 청자 둘 다 알 때부터 이야기를 해볼게요. 자, 예문을 볼게요. 나도 낄래. 요거 영어로 I'm in. 나는 빠질래. I'm out. 끝났어. It is over. 이렇게 쓸 수 있거든요. 자, in, out, over 다 전치사입니다. 근데 그 뒤에 전치사의 목적어가 없죠. 이때는 화자랑 청자랑 둘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생략된 경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만약에 존재한다면 전치사 구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자, 비동사 뒤에는 이렇게 품사 올 수 있다고 했고 전치사 구가 사용됐을 때는 요 형용사로서 사용된 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 앞에서 먼저 언급됐을 때 요거는 또 이렇게 두 개로 나눴어요. 첫 번째는 to 부정사의 형용사적 용법, 두 번째는 형용사절 관계절. 요거 안 배우긴 했는데 가볍게 설명해 드릴게요. 자, to 부정사의 형용사적 용법부터 이야기할 건데 이것도 이렇게 두 개로 나눠놨죠. 의문사 구부터 이야기할게요. 저 의문사 구는 제가 예전에 영상으로 올리긴 했습니다. 근데 가볍게 이야기하자면 의문사 구, 육하원칙 생각하면 의문사 떠올리기 쉽다고 했습니다. 누가, who, 언제, when, 어디서, where, 무엇을, what, 어떻게, how, 왜, why 중에 why 빼고 이 뒤에 to 부정사가 이렇게 들어갈 수 있어요. 자, 이런 형태는 한국말로 쉽게 이해하자면 누구랑 갈지, 언제 할지, 어디로 갈지, 무엇을 할지, 어떻게 할지 라는 한국어 문장을 영어로 바꿀 때 쓸 수 있는 표현인데, 자, 요 의문사들은 이 뒤에 따라와야 되는 내용을 모를 때 쓰는 거란 말이죠. 그래서 이 뒤에 따라와야 되는 내용을 모를 때 앞으로 빠진 거라서 생략된 거예요. 만약에 이 뒤에 따라오는 내용 앞에 전치사가 이렇게 있다면 요 노란 부분만 앞으로 갔기 때문에 전치사가 혼자 덩그러니 남아있겠죠. 자, 이 설명의 예문이 요겁니다. 누구랑 같이 갈지 아직 안 정했어. 이거 영어로 바꾸면 I haven't decided who to go with 이렇게 쓸 수 있는데 누구랑 같이 갈지에서 그 누구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는 거죠. 근데 그 누구가 정해져 있어서 누구랑 함께 갈 거야 라고 이야기할 때는 go with 하고 특정한 사람 이렇게 말을 하겠죠. 근데 내가 모르는 정보가 뭐예요? 얘예요. 얘를 앞으로 뺐어요. 뭐로 뺐어요? who로 뺐죠. 그래서 함께 같이 써줘야 되는 with는 그대로 남겨둔 거예요. 그래서 이때는 요 전치사 with 뒤에 전치사의 목적어가 없는 겁니다. 얘는 원래 없는 게 아니라 요 앞으로 빠진 거예요. 자, 밑에 예문도 같은 개념이에요. 자, 밑에 이렇게 형용사 이렇게 적어놨는데 to 부정사의 형용사적 용법입니다. 자, 우리 요거 아직 안 배웠어요. 근데 가볍게만 이해해 볼게요. 자, 같이 이야기할 사람 필요하대요. 누가? 내가 언급 안 되어 있습니다. 누가 필요해? 사람이 필요하대요. 어떤 사람? 같이 이야기할. 누구누구와 이야기하다는 talk with someone이에요. 근데 여기 할 밑에 또 리을 받침 보이죠? 리을 받침은 미래 방향, 방향성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요거 앞에 이렇게 to로 나타낼 수 있어요. 근데 이 내용 자체가 이 사람에 대한 부가 설명이죠. 얘에 대한 부가 설명이고 이 부가 설명 형용사가 좀 깁니다. 그럼 뒤에 갖다 붙여야겠죠. 그래서 같이 이야기할 사람 같은 경우는 someone 하고 같이 이야기할 이라는 정보가 이렇게 뒤에 붙습니다. 이 with 뒤에 아무것도 없죠. 이 with 뒤에 사람 들어가야 되는데 없죠. 왜 없어요? 요거 앞으로 빠져서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도 원래는 있는데 생략된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이 윗부분 이해 안 가시는 분들은 제 초창기 영상 중에 명사구, 의문사구라는 영상이 있습니다. 그거 보시면 좀 도움이 될 것 같고 이 밑에 부분 이해 안 가시는 분들은 조금만 기다려 주시면 제가 곧 to 부정사의 형용사적 용법이라는 타이틀로 영상을 올릴 거예요. 자, 계속해 볼게요. 자, 그 다음은 형용사절, 관계절이에요. 자, 여기 적혀 있는 절은 제가 주어, 동사, 덩어리를 영어 문법에서 절이라고 부른다고 했습니다. 지금은 그냥 간단하게 명사에 대한 설명, 형용사가 절의 형태로 들어간 거를 형용사절 또는 관계절이라고 부르는구나 라고 받아들이시면 됩니다. 자, 이 부분도 우리 아직 안 배웠어요. 근데 가볍게 한번 언급만 해볼게요. 나 강아지 한 마리랑 살아요. 누가? 내가. 누구랑? 강아지 한 마리랑. 이거 영어로 바꾸면 I live with a dog가 됩니다. 자, 그 다음은 얘가 나랑 같이 사는 강아지입니다. 이거 내가로 바꿀게요. 밑에 있는 문장이랑 좀 맞추기 위해서. 자, 입니다. 뭐가? 얘가. 뭐라고? 강아지라고. 어떤 강아지라고? 내가 같이 사는. 이 강아지에 대한 부가 설명에 주어랑 동사가 들어갔습니다. 자, 여기 살다. 동사. 누가? 내가. 그러면
강아지 하고 내가 살다 이렇게만 넣는 게 아니라 요 가치에 해당하는 with까지 같이 넣어줘야 돼요. 원래는 이 강아지가 이렇게 들어가는 게 맞는데 지금 이 강아지에 대한 부가 설명으로서 이 부분이 들어갔죠. 그래서 앞쪽으로 들어갔기 때문에 뒤에는 여기 생략된 거예요. 자, 근데 사실 이거 내가가 아니라 나랑 이란 뜻으로도 영어 문장 만들 수 있어요. This is 그 강아지, the dog 하고 that lives with me 라는 형태로도 쓸 수 있어요. 근데 지금 우리 형용사절, 관계절 배우는 시간 아니죠. 그래서 요거는 요만큼만 알려드릴게요. 자, 말이 좀 길어지긴 했어요. 근데 이 페이지에서 전달하고 싶었던 거는 전치사가 전치사의 목적어랑 함께 사용될 때도 있지만 이제 단독으로 사용될 때도 있다라는 거를 좀 알려드리고 싶었습니다. 자, 그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 볼게요. 자, 이 페이지도 뭐가 잔뜩 있는데 쉽게 받아들이시라고 제가 노트에 정리를 한번 해드릴게요. 전치사구는 크게 영어에서 부사 역할도 하고 형용사 역할도 하고 명사 역할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명사 역할을 할 때는 도치가 일어났을 때나 아니면 이 전치사구 앞에 요 명사가 생략됐을 때 사용할 수 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 부분을 6형식 동사 도표로 좀 설명을 해볼게요. 제가 여기 저장을 해놨습니다. 자, 요렇게 좀 작게 만들까요? 같이 볼 수 있게. 자, 부사 같은 경우는 영어 이름이 adverb예요. adverb에서 verb는 동사를 뜻합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부사는 동사에 대한 부가 설명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필수 성분 뒤에 이렇게 위치에서 사용되는 게 기본 위치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요 1형식하고 3형식 같은 경우는 짝꿍 부사로서 이렇게 세트로 기억해야 되는 부사도 있다고 했습니다. 자, 근데 부사는 동사에 대한 부가 설명만 부사라고 하지 않죠. 형용사에 대한 부가 설명도 부사라고 합니다. 자, 이 표에서 형용사 딱 3개 있습니다. 어디에? 여기에 필수 성분으로 있겠죠. 자, 근데 형용사를 수식하는 부사의 위치는요, 짧으면 앞에, 길면 뒤에 이렇게 붙을 수 있긴 합니다. 근데 우리 지금 뭐 배우고 있어요? 전치사구는 기본값이 2글자 이상이에요. 그래서 전치사구가 형용사의 부사로서 사용됐을 때는 이렇게 뒤에만 붙습니다. 자, 이거를 도표에 표시를 하자면 이 형용사 뒤에 이런 식으로 쓸 수 있겠죠. 자, 근데 부사는요, 동사, 형용사 뿐만 아니라 부사도 수식합니다. 근데 지금 우리 전치사구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배웠던 것 중에 예시 몇 개 보여드릴게요. My dog runs as fast as me 이렇게 쓸 수 있거든요. 자, 주어, 동사, 부사죠. 요까지만 써도 되는데 요 fast 부사에 대한 부가 설명으로서 여기 as가 붙은 거예요. 요거 전치사로 보고 이 전체를 전치사구로 보면 이제 부사를 꾸며주는 느낌이 듭니다. 그리고 배운 것 중에 전치사구가 부사로서 부사를 수식하는 게 뭐가 있냐면 My dog runs faster than me 뭐 이런 것들이 있겠죠. 자, 이것도 성분으로 나눠서 보면 My dog 주어, runs 동사, faster 부사예요. 근데 뭐보다 더 빠른지에 대한 부가 설명으로서 than me 전치사구가 수식해 주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자, 요까지가 전치사구가 영어 문장 안에서 부사 역할을 할 때에 대한 설명이었고요. 그 다음 형용사 이야기 해야겠죠. 자, 다시 6형식 동사 도표로 설명을 좀 할 건데 요거는 사이즈를 좀 줄이고 새로운 6형식 동사 도표를 꺼냅니다. 자, 이렇게 할까요? 이렇게 작게 하고 좀 확대를 할게요. 자, 형용사 역할을 한다라고 하면 두 가지로 크게 나눠서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필수 성분, 부가 성분. 자, 이 필수 성분은 여기에 해당하는 거예요. 부가 성분은 명사를 수식하는 형용사를 부가 성분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우리 지금 전치사구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전치사구는 전치사랑 전치사의 목적어만 해도 2글자란 말이죠. 그래서 좀 긴 형용사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요거는 불가능합니다. 전치사구는 형용사로 사용됐을 때 항상 명사 뒤에만 이렇게 붙어요. 그래서 시각적으로 이해를 하자면 이렇게만
붙는다는 뜻입니다. 이렇게. 자, 이 그림이 전치사구가 형용사로서 문장 안에서 들어갈 수 있는 위치고요. 자, 그 다음 마지막 명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야겠죠. 자, 전치사구가 명사의 역할로서 사용될 때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눠서 생각하시면 됩니다. 첫 번째, 도치. 이건 얘기 좀 자주 했습니다. 그리고 이건 이번에 처음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전치사구만 쓰였지만 화자랑 청주랑 둘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이 앞부분이 생략된 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 부분도 육형식 동사 도표로 이해 한번 해볼게요. 자, 도치가 일어난 경우에는 보통 주어 자리에 전치사구가 위치할 수 있어요. 근데 앞에 명사가 생략된 경우에 그냥 전치사구만 사용되는 경우는 주어도 가능하고요. 목적어도 가능하고요. 간접 목적어도 가능합니다. 자, 시각적으로 좀 이해를 하자면 주어 자리에도 전치사구가 들어갈 수 있고 목적어 자리에도 전치사구가 들어갈 수 있고 간접 목적어 자리에도 전치사구가 들어갈 수 있다라는 뜻입니다. 자, 근데 여기 주격 보호 자리에도 이렇게 명사가 있고 목적격 보호 자리에도 명사가 있어요. 근데 제가 지금까지 찾아본 것들 중에서는 이 자리에 전치사구가 명사로서 쓰이는 경우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보호 자리에 전치사구가 명사의 역할로서 들어가지 않는다라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자, 여기까지 설명 이해하셨으면 이 교재에 있는 표 이해하는 거 크게 어렵지 않습니다.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왼쪽 열에 있는 거 하나씩 볼게요. 자, 우리 지금 전치사 이야기하고 있죠. 그리고 전치사는 크게 세 가지로 나눠서 문장에서 사용된다고 했습니다. 첫 번째, 부사. 두 번째, 형용사. 세 번째, 명사. 그리고 부사는 문장 전체 뒤에서 문장을 수식할 때도 있고 일형식 또는 삼형식 짝꿍 부사로서 동사를 수식할 때도 있고 형용사를 수식할 때도 있고 부사를 수식할 때도 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형용사 같은 경우는 필수 성분, 부가 성분 이렇게 나눠서 생각하시라고 했고 명사로 사용된 전치사구 같은 경우는 주어 자리에도 쓰일 수 있고 목적어 자리에 쓰일 수도 있고 간접 목적어 자리에도 쓰일 수 있다고 했어요. 이런 내용들을 이론적으로만 설명하는 것보다는 예문이랑 같이 보여드리면 좀 쉽게 이해하시는 것 같아서 그냥 각 부분에 대한 예문을 이렇게 넣은 거예요. 자, 그럼 바로 시작해 볼게요. 자, 전치사구가 부사로서 사용되는데 전체 문장 수식하는 경우에 대해서부터 설명을 좀 할게요. 자, 문장을 수식하기 위해서 필수 성분 제일 뒤에 이렇게 전치사구가 위치했을 때 저는 크게 이렇게 두 개로 나눠서 생각을 해요. 덩어리 아니면 분야.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예문으로 이해해 볼게요. 눈 깜짝할 사이에 사라졌어. 이 한글 문장에서 눈 깜짝할 사이에 라는 표현을 전치사구로 나타낼 수 있어요. 그래서 영어로 나타내면 it disappeared in the blink of an eye 이렇게 나타낼 수 있는데 얘는 그냥 이 덩어리 전체를 기억하시라는 겁니다. 이런 경우에는 왜 전치사 in이 사용됐지? 라고 고민하지 마시고 그냥 하나의 단어처럼 덩어리로 기억하시는 게 나중에 내가 영어 문장에서 이 표현을 쓸 때 이 덩어리로 기억이 납니다. 자, 그 다음은 분야인데 요거 예문은 물은 100도에서 끓어요 입니다. 여기에서 부사는 100도에서입니다. 이거 영어로 바꾸면 water boils at 100 degrees Celsius 이렇게 쓸 수 있어요. 자, 이런 경우에는 이렇게 전체로 기억하지 마시고 요 n만 온도, 기온 이야기할 때 전치사 at 쓸 수 있구나 이렇게 받아들이시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한 단계 더 나아가고 싶다 라고 하면 왜 온도, 기온에서는 at을 쓰지? 라고 고민해 보는 거예요. at 같은 경우에서는 장소에도 이렇게 지도가 있을 때 어떤 지점일 때 at을 쓸 수 있었고 시간 전치사로 사용될 때 타임라인에서 이렇게 점의 느낌일 때 at을 사용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몇 시 몇 분에 라고 할 때 이렇게 at 쓸 수 있다고 했어요. 근데 온도, 기온 같은 경우도 특정 숫자죠. 어떤 지점 같은 느낌이 듭니다. 그래서 온도나 기온을 이야기할 때 at을 쓰는구나 라고 받아들이시면 나중에 각도 이야기할 때도 이제 at을 쓰거든요. 뭐 예를 들어서 90도에서 쓸 때 이렇게 쓸 수 있어요. 전치사 at과. 이때는 암기가 아니라 at이 가지고 있는 의미 때문에 각도 이야기할 때도 at을 쓸 수 있구나 라고 이렇게 받아들이실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은 동사 수식이에요. 1형식 일반 동사, 짝꿍 전치사, 3형식 일반 동사, 짝꿍 전치사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눠봤습니다. 자, 1형식부터 볼게요. 너한테 달렸지 라는 표현을 할 때 it depends on you 이렇게 쓸 수 있어요. 근데 여기 왜 on이 쓰이지?
라고 생각하기 전에 이 depend라는 동사의 짝꿍으로서 오늘 이렇게 쓰였구나 라고 받아들이시면 될 것 같아요. depend와 오늘 함께 기억하시라는 뜻이에요. 자, 이렇게 짝꿍처럼 기억할 수 있으면 가질 수 있는 장점이 뭐냐면 이 depend라는 동사에서 파생된 dependent, 형용사, 그리고 dependence, 이 형용사와 명사에 대한 부가 설명으로서 뭐에 의존하는지에 대한 정보를 넣을 때 이 뒤에 오늘 써야 된다라는 게 같이 기억이 납니다. 자, 그 다음은 삼형식 일반 동사 짝꿍 전치사입니다. 이거는 제가 따로 영상도 만들기도 했습니다. 그래도 예문 볼게요. 내가 너 멋진 곳으로 데리고 갈 거야. 데리고 갈 거야. 누가? 내가. 누구를? 너를. 어디로? 멋진 곳으로. 장소에 대한 부가 설명인데 뭔가 방향성이 느껴집니다. 그래서 이걸 영어로 바꾸면 I will take you to a fancy place 이렇게 쓸 수 있어요. 자, 여기서 사용된 take는 사실 단독으로 사용됐을 때 다양한 의미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뒤에 사람이 오고 전치사 to가 사용되고 그 뒤에 이렇게 장소가 언급됐을 때는 누구를 어디로 데리고 가다라는 의미로 사용되거든요. 자, 이럴 때는 삼형식 동사 take랑 전치사 to랑 짝꿍으로 인지하고 기억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나중에 내가 문장을 만들어야 될 때 빨리 기억이 납니다. 자, 그 다음은 전치사구가 부사로서 사용됐는데 형용사 수식할 때의 형태인 거예요. 전 이거를 형용사 짝꿍 전치사 이렇게 적어놨어요. 같은 개념인 거예요. 자, 우리 집에서 가까워 라고 할 때 It is close to my place 라고 쓸 수 있거든요. 저기 형용사 close는요 전치사 to랑 짝꿍으로 기억하시면 돼요. 그래서 어디에서 가까워 라고 이야기할 때 이거를 세트로 떠올리시면 됩니다. 자, 어디서 가까운지 말하는 사람하고 듣는 사람하고 둘 다 알고 있다 라고 하면 이 부분 생략하고 그냥 it's close 라고도 쓸 수 있긴 하죠. 자, 우리 집에서 멀어 같은 경우는 영어로 it is far from my place 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여기서도 형용사 far의 짝꿍 전치사는 from으로 기억하시면 돼요. 그래서 그냥 멀어 라고 할 때는 it's far 라고 하시면 되는데 어디에서 멀어 라고 말할 때는 far의 짝꿍인 from이 빡 생각이 나서 it's far from somewhere 이라고 쓸 수 있게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은 전치사가 부사를 수식하는 경우입니다. 아까도 설명드리긴 했는데 그래도 준비했으니까 하나씩 볼게요. 저는 우리 강아지만큼 빠르지 않아요. 요거 영어로 바꾸면 I'm not as fast as my dog예요. 여기서 필수 성분은 주어, 동사, 형용사예요. 근데 이 형용사 fast에 대한 부가 설명으로서 이렇게 as가 붙은 겁니다. 첫 번째 as는 이 fast에 대해서 다른 대상을 빗대어서 그 정도를 표현할 거야 라는 표식 같은 부사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as는 그 표식이 뭔지 알려주는 역할을 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 형용사에 대한 부가 설명이니까 이것도 부사로 보고 이 부사에 대한 부가 설명이니까 이것도 부사로 보는 거예요. as 뒤에 명사 들어갔죠? 저는 그냥 전치사구로 봅니다. 그래서 부사를 수식하는 전치사구로서 이렇게 넣었어요. 자, 그 다음은 이거는 저거보다 더 비싸요 입니다. 이거 영어로 바꾸면 This is more expensive than that이에요. 여기에서 필수 성분은 This is expensive입니다. 이거 비싸요. 근데 이 형용사 비싼에 대한 부가 설명으로서 여기 이렇게 more이 하나 붙은 거예요. 더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죠. 근데 뭐보다 더에 대한 정보로서 than that이 들어간 거예요. more은 형용사를 수식하고 있기 때문에 부사로 보는 거고 than that은 부사 more에 대한 부가 설명이라서 또 부사로 보는 겁니다. 여기서 than은 뭐뭐보다 라는 의미의 전치사인 거예요. 그래서 요 전체를 전치사구로 보고 전치사구가 부사를 수식하고 있기 때문에 부사를 수식하는 전치사구 예문으로 넣었습니다. 자, 그 다음은 저 여자분은 역대급으로 가장 아름다운 여자입니다. 자, 요거 영어로 바꾸면 She is the most beautiful woman of all time이에요. 자, 이것도 굳이 따지자면 필수 성분은 She is beautiful woman이에요. 그녀는 아름다운 여자야. 근데 가장 아름답대요. 이 beautiful이라는 형용사에 대한 부가 설명이라서 most 부사로 보고 근데 가장 아름답긴 한데 근데 어디서 뭐에서 라는 정보가 없죠. 그 정보로서 of all time이 들어간 겁니다. 여기서 of는 전치사죠. 전치사 뒤에 명사, 전치사의 목적어가 들어간 형태인 거예요. 그리고 이 전치사구는 부사를 수식하고 있기 때문에 부사로 보는 거예요. 자, 이거 다 우리 비교급, 최상급에서 배웠던 겁니다. 요거 헷갈리시는 분들은 비교급, 최상급 영상 다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까지가 전치사구가 부사로서 사용된 예시였어요. 그 다음은 형용사입니다. 형용사는 크게 필수성분, 부가성분 이렇게 나눠서 생각하시라고 했습니다. 자, 필수성분에서 형용사 들어가는 거 3개 있어요. 주어, 비동사, 그리고 형용사.
주어, 이형식 일반 동사, 형용사, 그리고 주어, 오형식 일반 동사, 목적어, 목적격 보호 자리에 이렇게 형용사. 그래서 순서대로 비동사, 이형식 일반 동사, 오형식 일반 동사 이렇게 적어놨습니다. 자, 비동사 뒤에 형용사로서 이렇게 전치사 들어가는 예문 이렇게 넣었습니다. 나 가는 길이야 라고 할 때 I'm on the way 라고 할 수 있는데 여성분으로 나누면 I am on the way 이렇게 쓸 수 있어요. 자, 그 다음 이형식 일반 동사. K-pop 노래같이 들려. 청각으로 얻은 정보가 특정 명사처럼 들린대요. 그러면 요거는 it sounds 하고 like a K-pop 이렇게 쓸 수 있겠죠. 여기서 like 전치사로 쓰였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오형식 일반 동사 같은 경우는 주어, 동사, 목적어, 이제 목적격 보호 자리 이렇게 세 가지 품사가 들어갈 수 있는데 이렇게 형용사로서 전치사구가 들어가는 거는 봤는데 그 명사로서 전치사구가 들어가는 거는 못 찾았어요. 그래서 저는 우선 없다고 봅니다. 자, 그 다음은 부가 성분으로서 형용사예요. 부가 성분으로서 형용사는 명사 앞 또는 뒤에 붙는 거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요 명사가 필수 성분인 거예요. 근데 전치사구는 좀 길다고 했죠. 그래서 전치사구 같은 경우는 명사 앞에서 명사를 수식하지 않습니다. 100% 명사 뒤에서만 이렇게 수식을 해요. 그리고 여기서 또 하나 알려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이 명사가 어떤 종류의 명사인지에 따라서 존재하는 또 짝꿍 전치사들이 있어요. 요것도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요 예시 이렇게 준비해봤어요. 검정색 옷 입은 저 남자들 봐봐. 이거 영어로 바꾸면 검정색 옷 입은 저 남자들 봐봐. 누구를? 남자들. 어떤 남자들? 저 남자들. 그리고 검정색 옷 입은 뭐뭐 좀 봐봐 라고 할 때는 look at something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자, 여기서 사용된 at는요 전치사인데 부사로서 사용된 거예요. 일형식 동사 look에 대한 부가 설명으로서 사용된 겁니다. 참고로 look은 짝꿍 전치사라고 하기에는 뭐가 너무 많아요. 들어갈 수 있는 전치사가. 그리고 어떻게 사용하는지에 따라서 의미가 막 다 바뀝니다. 근데 그 중에 자주 사용하는 짝꿍으로서 at이 존재한다고 받아들이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근데 명사로서 사용된 전치사는 요 맨 뒤에 있는 in이 되겠죠. 여기 있는 저 부분은 더로 나타냈습니다. 특정항. 그리고 검정색 옷을 입은은 in black으로 나타냈어요. 사실 검정색 옷을 입은 남자들이라고 영어로 나타낼 때 man wearing black, 뭐 clothes 이렇게 쓰셔도 돼요. 근데 뭐뭐를 착용하고 있는 이란 느낌으로 전치사 in이 대신 사용될 수 있어요. 그래서 청바지를 입고 있는 여자라고 할 때는 a woman in jeans 이렇게 쓸 수 있는 거예요. 자, 이렇게 길게 쓸 수도 있지만 전치사 하나로 나타내는 게 더 간편하죠. 뭐뭐를 착용하고 있으려면 보통은 사람이겠네요. 사람 뒤에 in이 붙으면 100%는 아니지만 어떤 아이템을 착용하고 있는 이라는 의미로 사용된 in이구나 라고 받아들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요까지가 전치사가 형용사로 사용될 때 예시였습니다. 자, 이제 명사 이야기를 한번 해볼게요. 자, 우리 도치 얘기는 꽤 자주 했어요. 도치가 일어나는 이유는 보통은 문장 안에서 부사로 존재하는 뭐 특정 장소나 시간을 강조하기 위해서 주어 자리로 빼는 거예요. 그래서 자리가 바뀌는 경우를 도치라고 합니다. 도치 얘기는 여러 번 했기 때문에 예문으로 가볍게 건들기만 할게요. 자, 첫 번째 예시는 나무 아래가 우리가 사진을 찍은 곳입니다. 우리가 사진을 찍은 곳은 나무 아래입니다 라고 해도 돼요. 한국어로도 이제 둘 다 가능합니다. 이거 영어로 바꾸면 underneath the tree is where we took a photo 이렇게 쓸 수 있어요. 자, 두 번째 예문은 산 꼭대기에는 숨막히는 경치가 펼쳐져 있습니다 예요. 숨막히는 경치가 산 꼭대기에 펼쳐져 있습니다 라고 말할 수도 있겠죠. 영어도 그런 차이라고 생각하시면 좀 받아들이기 편할 것 같습니다. 이거 영어로 바꾸면 at the top of a mountain lies the breathtaking view 이렇게 쓸 수 있어요. 자, 그리고 요 밑에 있는 예문들은 특정 명사에 대한 설명으로서 형용사로서 전치사구가 이렇게 딱 붙었는데 이게 뭔지 말하는 사람하고 듣는 사람하고 너무 명확한 거예요. 그래서 얘가 생략돼서 얘만 명사로 사용됐다라고 받아들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첫 번째 주어 자리에 들어가는 경우입니다. 광고 시간이 화장실 가는 시간입니다. 이거 영어로 바꾸면 during the commercials is the time to go to the bathroom 이거든요. 여기 있는 during은 사실상 뭐뭐 하는 동안의 정도의 의미를 갖고 있는 전치사거든요. 여기 시간이라는 말이 생략됐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목적어 자리에도 들어갈 수 있습니다.
냉장고 뒤를 청소했습니다. 이거 영어로 바꾸면 I cleaned the behind the fridge 이렇게 쓸 수 있거든요. 여기 behind도 뭐뭐 뒤에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요 behind 앞에 the spot이라고 하면 장소입니다. 요 말이 생략됐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사형식 간접 목적어에 들어가는 예문도 같은 개념입니다. 그는 침대 밑을 꼼꼼히 걸레질 했습니다. 이거 영어로 바꾸면 He gave under the bed a thorough mopping 이라고 쓸 수 있는데 사실 요 under는 뭐뭐 밑에 라는 뜻이에요. 근데 이 전치사구도 요 앞에 명사 the spot이 너무 당연하기 때문에 생략됐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한 번 더 말씀드리자면 전치사구가 명사로서 사용될 때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눠서 생각하시면 돼요. 도치가 일어났거나 아니면 그 전치사 앞에 명사가 생략돼서 전치사구만 사용된 형태거나 요거를 잘 이해하시면 요 다음 예문이 이해가 쉽습니다. 자, 여기 보면 전치사의 목적어라고 제가 적어놨습니다. 전치사 뒤에는 뭐만 온다 그랬어요? 명사만 온다 그랬죠? 근데 전치사구가 명사 역할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여기에 전치사구도 위치할 수 있습니다. 예문으로 이해해 볼까요? 나의 이거 오타입니다. 나의 강아지의 장난감 졸릴 때 쓴 뭐야? 오타가 맞네요. 우선 얘 삭제 감으로 바꿀게요. 자, 나의 강아지의 장난감을 침대 아래에서 꺼냅니다. 자, 꺼냅니다. 누가? 내가 꺼내겠죠. 뭐를? 나의 강아지의 장난감을. 어디에서? 장소에 대한 부가 설명. 침대 아래에서. 어디로부터? 뭔가 from 써줘야 될 것 같은 느낌 들어요. 이거 영어로 바꾸면 I take my dog's toy out. 자, 요거 take out 구동사로 받아들이시면 됩니다. 어디로부터? From under the bed. 요것도 전치사고 요것도 전치사지만 얘는 부사로서 사용됐고 얘는 뭐예요? 명사로서 사용된 겁니다. 요까지가 전치사가 전치사구로서 문장에서 부사로 사용되는 경우, 형용사로 사용되는 경우, 명사로 사용되는 경우에 대한 설명이었어요. 근데 전치사가 항상 전치사의 목적어랑 함께 사용되는 건 아니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전치사가 전치사구의 형태가 아니라 전치사 뒤에 명사 따라오는 거 없이 사용되는 형태에 대해서도 예문 몇 개 보여드릴게요. 자, 요거는 추가라고 적었죠. 요까지만 이해되시는 분들은 요까지만 보셔도 되고 난 좀 욕심이 난다 하시는 분들만 요 내용 설명 더 들으시면 됩니다. 자, 구동사 같은 경우는 아까 영상 초반에서 설명을 해서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첫 번째, 일형식 구동사. 저는 아침 8시에 일어나요. 이거 영어로 바꾸면 I wake up at 8 in the morning. 자, 여기 보이는 전치사가 3개가 있습니다. up, at, in. 여기 첫 번째 up은 뒤에 명사가 안 붙었어요. 왜? wake랑 함께 덩어리로 구동사로 사용됐기 때문에. 두 번째 at은 시간 부사, 시각을 나타낼 때 쓰는 거라고 기억하시면 될 것 같고 in the morning, 요것도 시간 부사인데 24시간 타임라인에서 아침, 점심, 저녁은 좀 선으로 나타낼 수 있겠죠. 시간 전치사 영상에서도 말씀드렸는데 타임라인에서 이렇게 긴 선으로 나타낼 수 있는 거는 in으로 쓸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morning 앞에는 in이 쓰이는구나 이렇게 받아들이시면 되겠죠. 자, 삼형식 구동사. 가는 길에 주문한 거 픽업해 갈게. 이거 영어로 바꾸면 I will pick up the order on the way. 자, 여기도 전치사가 2개가 보여요. up 하나, on 하나. 자, 이 up 뒤에 명사가 있어요. 근데 이 up 뒤에 따라오는 the order 명사 같은 경우는 전치사 up에 대한 전치사의 목적어가 아니라 이 up이 동사 pick이랑 함께 덩어리로 구동사로서 사용됐죠. 근데 삼형식 구동사잖아요. 그래서 이 구동사에 대한 목적어로서 이 명사가 존재하는 겁니다. 그 차이 기억해 주시고요. 그리고 on 같은 경우는 이렇게 부사로서 사용된 전치사구입니다. 자, 그 다음은 형용사절 또는 관계절입니다. 요거 한 번 더 설명드리자면 특정 명사에 대한 설명이 짧으면 앞에 길면 이렇게 뒤에 올 수 있는데 그 설명이 절의 형태로 존재하는 거를 문법용어로 형용사절 또는 관계절이라고 불러요. 근데 형용사절, 관계절 둘 다 절이 들어간 거죠. 그래서 기본값으로 긴 부가 설명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렇게 관계절 같은 경우는 명사 앞에 붙는 경우는 없고 100% 이렇게 명사 뒤에만 붙습니다. 여기 that에 대한 예문은 영상 초반에 이야기해서 지금 따로 이야기를 안 할게요. 전 사실 이 부분을 이야기하고 싶었거든요. 전치사 플러스 whom, 전치사 플러스 which가 들어간
관계절 또는 형용사절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여기 공간이 좀 좁아서 공책을 활용해 볼게요. 우선 일반적으로 관계절이라고 많이 불러요. 형용사절이라고 부르셔도 됩니다. 특정 명사가 이렇게 절로서 설명이 되는 경우인데 이럴 때는 이 명사를 우리가 선행사라고 불러요. 그리고 요 뒤에 뭐 절이 이렇게 딱 들어올 수 있는 거겠죠. 근데 이 선행사와 절 사이에 여기에 관계절 접속사라는 게 쓰입니다. 여러 가지가 있는데 간단하게 좀 말씀을 드리자면 who도 있고 whom도 있고 that도 있고 which도 있고 one of whom 이런 표현도 있고요. one of which 이런 형태도 있어요. 그리고 whose something 이라는 형태도 있고 뭐 다양하게 있을 수 있는데 오늘은 who와 whom 그리고 전치사 플러스 whom 그리고 which 전치사 플러스 which에 대해서만 그림으로 가볍게 좀 설명을 드릴게요. 자, 이렇게 선행사가 있는데 선행사가 사람이에요. 그리고 절로서 이 사람을 설명할 수 있겠죠. 근데 이 절에서 이 주어 자리에 들어가는 정보랑 요 선행사랑 같을 경우에는 요 관계절 접속사 who를 써줍니다. 근데 영어는 똑같은 말 반복하는 걸 좋아하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이거는 명사고 이거는 형용사. 이 명사에 대한 부가 설명인데 여기에 있는 명사랑 이 절 안에 있는 주어 자리에 있는 명사랑 동일한 것을 나타내고 있다면 이 형용사 안에 있는 주어를 생략합니다. 그래서 얘를 쓰지 않아요. 자, 그런데 이 사람에 대한 설명인데 절에서 목적어 자리에 해당하는 정보랑 이 선행사랑 동일할 때는요 whom을 씁니다. 그리고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영어는 똑같은 정보 반복하는 걸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근데 얘는 명사고 얘는 형용사죠. 명사가 형용사보다 더 핵심적인 정보입니다. 그래서 이쪽에 있는 정보를 삭제해요. 두 번 쓰기 싫다 이거죠. 자, 그리고 또 어떤 경우가 있냐면 또 사람에 대한 설명이에요. 설명인데 전치사 플러스 명사의 형태로서 부사로서 이렇게 위치했을 때 이 선행사가 전치사의 목적어와 동일한 정보일 때가 있어요. 제가 전치사 뒤에 있는 명사를 전치사의 목적어라고 했습니다. 그죠? 그리고 이전에 선행사가 목적어와 동일할 때는 whom을 쓴다고 했어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이 관계절 접속사로서 이렇게 전치사 플러스 whom의 형태가 들어갑니다. 자, 선행사가 사람일 때는 관계절에 있는 주어 정보랑 선행사랑 같을 때는 who, 관계절의 목적어 정보랑 주어랑 같을 때는 whom을 쓰는데 선행사가 사람이 아니라 사물이나 개념일 때는 이 who, whom 자리에 which를 써줄 수 있어요. 그리고 선행사가 관계절 안에서 전치사의 목적어인데 사람이 아닐 때 그때는 전치사 whom 대신에 전치사 플러스 which의 형태로 쓸 수 있습니다. 사실은 who, which, whom, which 자리에 that도 들어갈 수 있는데 요거는 관계절 설명할 때 자세하게 또 이야기를 드릴게요. 요거는 지금 머릿속에서 삭제하셔도 됩니다. 깜빡하고 말씀 안 드렸는데 요 명사는 앞에서 먼저 이야기해서 반복되는 것이라서 당연히 반복해서 쓰지 않습니다. 자, 근데 전치사 플러스 whom 또는 전치사 플러스 which라는 형태가 쓰일 때는 그 전치사가 뭔지도 앞에서 언급하고 있죠. 그래서 이 전치사도 반복해서 사용하지 않습니다. 자, 이 윗부분은 상대적으로 쉽게 이해하시는데 이 부분을 좀 많이 헷갈려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크게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라고 이렇게 좀 시각적으로 보여드렸고요. 이 부분에 대한 예시는 이렇게 교재 2개 준비해 봤습니다. 자, 첫 번째 예문은 이 사람이 내가 영감을 많이 받은 유튜버야 예요. 뭐뭐야 누가 이 사람이 뭐 유튜버라고 어떤 내가 영감을 많이 받은 자 나는 이 유튜버에 의해서 많은 영감을 받았어 라는 문장을 만들면 I get inspired by the YouTuber 이렇게 쓸 수 있거든요. 근데 여기서 전치사의 목적어인 얘가 여기서 이렇게 선행사가 돼버렸죠. 그리고 이 선행사는 전치사 by의 목적어란 말이죠. 그래서 얘를 하나의 이렇게 덩어리로 봅니다. 그리고 앞에 붙어있는 이 부분은
형용사로 이렇게 들어갈 수 있어요. 근데 선행사 들어가고 형용사 들어갈 때 이 설명에 대한 힌트를 주는 역할로서 이렇게 접속사, 무슨 접속사, 관계절 접속사가 들어갈 수 있습니다. 선행사는 전치사 by의 목적어죠. 그래서 이렇게 by whom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자, 그 다음 예문도 똑같아요. 여기가 내가 강아지 산책시키는 길이야. 뭐뭐야. 뭐가? 여기가. 뭐라고? 길이라고. 무슨 길이라고? 내가 강아지 산책시키는. 자, 이것도 똑같이 볼게요. 난 이 길을 따라 강아지를 산책시켜 라는 말을 하면 I walk my dog along the path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자, 근데 여기에 있는 path에 대한 설명으로서 절이 붙은 거죠. 근데 이 path는 전치사 along의 목적어예요. 그래서 이렇게 한 덩어리로 봅니다. 근데 선행사 path가 뒤에 따라올 절에서 어떤 역할을 하는지 미리 알려주는 힌트 같은 걸로 전치사랑 함께 along which의 형태로 관계절 접속사가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은 기억 안 하셔도 되는데 이렇게 by, along 들어갔다는 게 뭐예요? 앞에 있는 선행사가 뒤에 따라오는 절에서 전치사의 목적어란 뜻이죠. 부사일 가능성이 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by whom, along which 이런 거를 우리는 관계 부사라고도 부릅니다. 자, 여기까지가 이번 영상에 대한 설명이었어요. 영어 공부하시면서 아마 많은 분들이 전치사를 어렵게 생각하실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하기에 첫 번째 이유는 전치사가 한국말로 딱 들어맞는 뜻이 없거든요. 약간 추상적인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그 의미 하나하나를 설명해 드릴 수는 없지만 근데 그런 걸 설명한 책들은 있어요. 저도 사서 읽었고요. 혹시 관심 있는 분들을 위해서 추천을 좀 해드리자면 자, 이 책은 전치사 하나하나가 가지고 있는 추상적인 의미를 좀 알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구매해서 보셔도 좀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이번 영상에서 알려드린 거는 전치사의 의미라기보다는 영어 문장 안에서 전치사의 역할 그리고 위치 정도였던 것 같아요. 제가 이번 영상에서 전치사의 역할과 문장 안에서의 위치에 대해서 말씀드린 이유는 이걸 문법적으로 다 이해해야 된다 라는 것보다는 다른 이유가 있습니다. 뭐냐면 이제 문장 안에서 전치사를 봤을 때 이 전치사를 하나의 독립된 무엇으로 보고 무슨 뜻인지 파악하려고 하지 마시고 그 전치사가 문장 전체를 수식하는 건지 아니면 1형식 동사의 짝꿍 전치사인지 3형식 동사의 짝꿍 전치사인지 특정 형용사의 짝꿍 전치사인지 특정 명사의 짝꿍 전치사인지 아니면 구동사로 사용된 전치사 또는 부사인지 구분하는 눈을 좀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전치사를 받아들이기 시작하면 문장을 보고 새로운 표현을 익힐 때 그 전치사가 어떤 역할을 하는지가 좀 보이기 시작하거든요. 그렇게 되면 문장을 이해하는 데 훨씬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제가 전달하고자 하는 게 이번 영상에서 잘 전달되는지 모르겠어요. 설명이 너무 길어져서 학생들 입장에서도 조금 이해하기 어렵다고 생각이 들 것 같긴 한데 너무 중요한 부분이긴 합니다. 혹시 영상 보시다가 좀 헷갈린다 하시는 부분 있으면 댓글 남겨주시면 제가 도와드릴게요. 그리고 영상이 좋으셨으면 좋아요, 구독, 알람 눌러주시고 저는 이만 여기서 끝내겠습니다.